민족문제연구소 팟캐스트 역발상입니다. 역사를 발견하고 상상하라 미래를. MC노 노기환이고요. 김세호 PD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덧 이번 특집의 마지막 시간이네요. 마지막 시간은 아니고 이제 마지막에서 두 번째 시간이네요. 그렇죠. 마지막 챕터. 예. 마지막 챕터 소개 좀 해주십시오. 마지막 챕터는 우리가 이제 해방의 노래를 했었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분단의 노래를 했었고, 해방 분단에 이어서 그럼 이제 마지막은 당연히 통일의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네. 근데 요새 마지막은 당연히 통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조금 젊은 친구들, 뭐 네. 10대도 그렇고 20대도 얘기를 해봤는데 그렇지 않다. 꼭 통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네.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네. 예. 아니, 생각보다 저는 그러지 않을 줄 알았는데 네. 꼭 통일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얘기도 하지만 자기 또 주변의 친구들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굳이 이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통일 얘기를 하면 네. 굳이? 네. 예. 그러기도 하고 또 얼마 전에 또 북에서 예. 이제 우리는 같은 민족으로서의 통일을 지향하는 거를 과감히 포기하고 그냥 따로 살자. 국가 대 국가. 그냥 따로 살자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렇게 선언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현실은. 자, 그래서 통일의 노래를 이제 2시간에 걸쳐서 2회에 걸쳐서 할 거고요. 네. 역시 또 우리들의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영미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준희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김세호 PD가 10대, 20대 네. 청년들하고 나눈 대화를 좀 얘기했는데 네. 이런 어떤 변화 우리 이영미 선생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느 정도는 당연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분단이 워낙 길어졌으니까요. 네. 근데 평화 공존까지는 저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통일은 정말 굳이 이런 생각은 있지만 사실은 통일은 굉장히 먼 미래일 것이고 평화 공존의 기간이 훨씬 더 길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생각할 문제다. 평화 공존이 먼저다라는 네. 생각이 싹 튼 지는 꽤 되지 않았습니까? 수십 그렇죠. 년 됐죠 벌써.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제 통일이라는 단어 대신 네. 평화라는 단어가 그 자리를 좀 대체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그것도 사실은 90년대 이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우리는 분단이 됐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돼. 정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하는 것을 당위적으로 받아들이는 기간이 굉장히 길었던 거죠. 예.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뭐 꼭 평화 공존해야 돼? 뭐 이런 뭐 좀 티격태격하면 대결하면서 막 그런 생각들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잘못된 생각이죠. 그렇죠. 다 죽으려고. 엄청난 부담인데 네? 그게 그러니까 그거를 잘 모르거나 아니면 그랬을 때 만약에 예컨대 이제 그런 거죠. 북한 망하는 게 나은 거 아니야? 말하자면 이런 생각이요. 근데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요즘의 젊은이들이 이제 반북적인 사고나 이런 거를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보수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젊은이들이 망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설문조사를 해보면. 근데 그 다음에 질문을 바꿔서 근데 그렇게 망해버리면 중국이나 러시아나 하고 친했을 텐데 그동안. 네. 그렇게 하고 나면 그쪽이 영토의 일부를 가지겠다 그럴 텐데 만약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영토를 보존하지 못하면 어떡할 거냐 망한 이후에. 그러면 이제 얘기가 달라진대. 그건 안 되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게 남의 나라라고 생각하면 남의 나라가 무슨 영토를 중국한테 먹히든 러시아한테 먹히든 뭔 상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여전히 북한 땅이라고 하는 이 한반도 땅이 뭔가 우리하고 관련이 있는 망하면 당연히 남한 게 될 거다. 이런 식의 정말 비현실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비현실적인 사고의 그 저변에도 네. 분단이 돼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그냥 뭐 굳이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 아주 깊게 보자면 그게 우리하고는 그렇게 무슨 완전히 남처럼 무슨 일본이나 무슨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다. 북한이란 나라가. 독립된 나라이기는 하지만 지금 예. 당장 통일될 수 없지만 그리고 굳이 통일할 생각도 없지만 참 복잡한 관계라고 하는 거를 우리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10대 20대들도. 예. 저는 그게 우리가 이제 민족을 우선시해서 민족의 어떤 그런 감정 때문에 통일을 하자고 했었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꽤 오랫동안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약간 좀
노골적으로 하면 자본주의적인 관점. 네. 통일을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 거야. 뭐 국의 노동력이 뭐 이런 내려올 거야. 것들 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자본과 돈에 의해서 네. 통일의 당위성과 통일의 중요성들을 얘기한 지가 꽤 됐을 거라고 생각을 맞아요. 하거든요. 경제적인 이유로 그렇죠. 통일을 해야 돼. 이런 그러니까 거. 이제 그런 이유가 쌓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지금의 이런 결과도 어쩌면 저는 자연스럽게 그것도 지나게 되는 세대들은 네. 이 통일이 왜 됐을까? 뭐 왜 필요하지 않은 걸로 우리가 그게 우리가 예.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라든가 그렇죠. 이제 네. 그것도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좀 거죠.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교육들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던 부분들이 좀 우리가 맨 서두에서 얘기했던 평화, 뭐 전쟁 이런 관점에서 이제 통일에 대한 얘기들을 좀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냥 예. 우선 시간이 오래 지나서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여러 세대가 지나갔잖아요. 네. 그거는 뭐 20년, 30년 지난 거하고는 좀 사정이 다르니까. 예. 계속 묵비권 행사하고 계신 우리 이준희 선생님도 한 말씀 보태주시죠. 그 한때 도곡과를 다녔던 입장에서 언제 도곡과를 다니셨어요? 고등학교 때? 외국어 출신이시잖아요. 그렇죠. 그 독일하고 오스트리아는 어떠한가? 합스부르크. 그건 옛날 얘기.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도고 제가 기억나는 게 도고 그 회화 시간에 들어가면 맨 첫 그게 나오는 게 독일어는 어디서 쓸까요? 그게 나와요 첫 페이지에. 독일어는 당연히 독일에서도 쓰고 오스트리아에서도 쓰고 네. 스위스 일부에서도 씁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네. 나오잖아요. 근데 네. 독일하고 오스트리아는 말도 같고 소위 말하는 민족적으로도 그게 다르지가 않다. 사실 네. 같은 나라라고 봐도 그렇죠. 하여튼 그게 없잖아요. 히틀러도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남과 북은 독일하고 오스트리아하고 비하면은 어떠한가라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만- 열변을 토하고 있을 때 딴 생각하고 계셨군요. 그냥 그렇게만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 네. 하여튼 어찌 됐건 그 밑바탕에는 평화 공존이라는 게 깔려 있어야 한다. 예. 평화가 없으면 사실 진짜 막말로 다 죽는 거잖아요. 뭐 어쨌든 독일하고 오스트리아가 지금 전쟁하진 않잖아요. 스위스하고 전쟁하자 그러지는 않잖아요. 전쟁 상태를 일단 끝내놓고 네. 그 다음에 또 그렇죠.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직 우리 이제 전쟁 상태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걸 극복하는 게 시대적 과제가 아닌가 네.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오늘 통일의 노래 첫 번째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네. 어쨌든 통일은 네. 미래의 일이니까요. 우리가 분단의 노래를 무려 4회나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건 정말 현실이니까 아주 복잡한 뭐 별별 노래 하나에 정말 분단이 속속들이 스며 있는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는데 통일이 미래의 일이어서 좀 단순하기는 합니다. 분단의 노래들에 비해서는. 하지만 1회 끝나진 않아요. 그것도 역시. 왜냐하면 통일에 대한 생각이 시대에 따라서 혹은 그 주체들에 따라서 상당히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번 회 7회는 네. 주로 북진 통일을 주장하는 작품들을 모았고요. 다음 회 이제 마지막 회는 북진 통일하고는 조금 다른 통일을 이야기하는 그런 노래들을 모았습니다. 근데 얼핏 생각하기에 북진 통일을 주장했던 내가 노래들이 있었나? 그러니까 뭐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요? 긴 시간 동안 그랬기 때문에 많아요. 대중음악 속에서요? 그럼요. 많죠. 예. 근데 딱 생각나는 그런 노래가 없는데요. 북진 통일이란 용어가 그냥 튀어나오기도 해요. 지금은 사실 말씀하신 대로 네. 북진 통일, 그러니까 북진 통일은 뭐냐면 남쪽에서 무력 침략을 해가지고 북쪽을 먹어버린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북이 네네. 스스로 망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거 주장하는 사람은 뭐 없진 않겠지만 거의 없죠. 윤석열. 좀 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윤석열도 그쪽 건드려 갖고 남쪽을 어떻게 내가 먹어볼 생각을 하는 거지. 네. 우리가 쳐들어가서 그쪽을 뭐 무슨 핵무기까지 갖고 있는 그 땅을 우리가 어떻게 해보겠다. 그렇게 무모할. 왜냐하면 잘못하면 자기가 죽는데. 그런데요 이승만 정권 시절은 노골적으로 북진 통일을 주장했고요. 그렇죠. 그래서 왜 굳세어라 금수나의 가사에 보면은 네. 3절에. 남북 통일 그날이 오면 라고 부르잖아요. 예, 지금 예. 그게 원래 가사는 북진 통일 그날이 오면이었어요. 그게 원래 가사였어요. 네, 그게 원래 가사예요. 그 가사가 근데 남북 통일로 바뀌게 된 건 뭐 계기가 있었나요? 60년대가 돼서 북진 통일이란 말이 너무 생경해지니까 어느 순간 남북 통일로 바꾸게 된 거예요. 원래 가사가 북진 통일. 네, 북진 통일이었어요. 근데 50년대는 북진 통일이 너무 당연한 거였고. 그렇죠. 그때만 해도. 그렇죠. 이승만은 때는 뭐 그렇죠. 그냥 그렇게 주장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평화 통일 주장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첩. 깔갱이. 그렇죠. 빨갱이죠. 평화 통일 주장하던 진보당의 조봉암은 사형당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조금 풀리는 게 4.19. 4.19 때 이제 다른 통일론들이 평화통일 이런 그렇죠. 얘기가 나오지만 그렇게 하고서도 그것은 정말 소수였고 오랫동안 이 남한에서는 평화통일 얘기하면은 정말 빨갱이였어요. 그러니까 72년도에 네. 바로 제가 태어났던 해에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났죠. 예. 네. 그 쓸데없이 무슨 남북 이런 게 생겨가지고 남북 공동성명 나왔죠. 그때 사람들이 되게 칠- 놀랐을 거예요. 7.4 남북 공동. 예, 그렇죠. 저 초등학교 6학년 때인데 정말 놀랐어요. 이게 뭔가 싶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막 상기된 얼굴로 들어와가지고 남쪽의 중앙정보부장이 북쪽으로 가고 뭐 이랬다는 거예요. 네. 세상에 이런 일이 거의 이런 정도 수준이어서 너무 놀랐어요. 7.4 남북 공동성명 때는 제가 엄마 뱃속에 있어가지고 예. 그때 이제 이우락이 청산가리 갖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아 죽을지도 모르니까. 네. 청산가리로 자결을 하겠다. 여차하면 아. 네. 하지만 평상시에 품성을 봤을 때 자결할 사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으로는 평화통일이라고 얘기해야 되고 남북이 더 이상 침략하지 않겠다, 간첩도 안 보내겠다. 말하자면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때 이후로는. 예. 그거 이제 겉으로는 공식적으로 말만. 공식적으로는 근데 굉장히 줄었대요. 음. 북한에서 내려보내는 그 간첩의 수, 뭐 공비 이런 건 당연히 없어졌고 예. 그 이후에 확 줄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구호는 네. 72년이 결국은 10월 유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는 반공 이랬거든요. 60년대 초중반만 해도 어느 순간 승공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쯤 가서는 멸공이었어요. 네. 멸공은 요새도 요새 많이 나옵니다. 네. 많이 합니다. 아이들이. 우리 고등학교 때 경례 구호가 멸공이었어요. 교련 멸공의 시간에. 횃불. 예. 멸공의 횃불도 있었고 그냥 정말 일주일에 멸공을 몇 번을 외치는지 몰라. 교련 시간 계속 있고 교련 검열 받아야 되니까 멸공 그러고서 경례 구호가 멸공이었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왜 지금 웬만하면 충성 이렇게 하듯이 예. 멸공이었어요. 그리고 거기다 더해서 초전박살. 네. 뭐 이런 용어가 마구마구 나오고 뭐 이렇게 붓글씨 써가지고 표로 붙이고 신문에 등장하고 정말 점점 살벌해졌어요.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반전, 전쟁을 반대한다는 게 금지곡의 사유였습니다. 75년도에 보통 왜 가요 정화라는 명곡으로 금지곡 많이 지정된 거는 그건 많이 알려졌는데 네. 그해 연말에 그 외국곡에 대해서도 한 200여 곡이 금지곡이 됐거든요. 외국 곡의 번안곡이요? 아니면 아니요, 그 아예 그냥 그 그냥 원곡이 팝송 들어오는 예. 거. 라디오에서 트는 팝송들. 예. 그렇죠. 근데 그 주요한 명목 중에 하나가 이런 반전 네.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네. 싸워야 되니까. 네, 우리는 이제 전쟁 반대하면 안 돼요. 베트남 전쟁 영향도 그렇죠. 있고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 네.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밥 딜런 노래 굉장히 많은 노래가 다 우리나라에서는 금지곡이었어요. 아, 블로잉 인 더 윈. 네, 대표적인 금지곡이에요. 그래서 블로잉 인 더 윈들을 제대로 음반으로 팝송 음반으로 제대로 들어보지를 못하고 번역도 어느 순간에 번역 번안도 다 이렇게 사라지고 네. 그랬었습니다. 무슨 해적판은 없었습니까? 해적판은 있었죠. 그렇죠. 네. 예. 모든 금지는 알아서 들으란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아침 이슬도 금지되고 난 다음에 다 해적판으로 그랬으니까. 근데 그게 불과 지금부터 50년도 안 된 시기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평화와 반전 이런 걸 노래하는 게 금지의 사유가 되는 시대라는 게 네. 예, 그리고 멸공이란 구호도 상당히 얼마나 그게 섬뜩합니까? 어떤 대상을 절멸시키겠다는 게 주된 사회의 분위기인 그런 공동체가 건강한 게 아니잖아요. 끔찍한 아유, 게다가 거지 진짜. 초전박살이라니 예, 그냥 초전박살. 전쟁 하자마자 바로 박살내버리겠다는 거잖아요. 네. 끔찍한 얘기죠. 그래서 자 오늘 통일의 노래인데 이제 북진 통일. 예. 어떤 노래들이 있는지 감이 근데 안 잡힙니다. 꽤 유명한 곡들이 있어요. 가사에서 들어보시면은. 북진 통일을 얘기하면서요. 뭐 직접 그런 단어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네. 직접 나오진 않더라도 어떤 맥락이 분위기가 그런 노래들은 많습니다. 예. 한 곡 한 곡 그럼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 곡 네. 한 곡. 네. 일단 첫 곡으로 준비한 게 통일행진곡인데요. 음. 그냥 통일행진곡 하면은 통일을 하여튼 위해서 나아가자인데 그 그쵸. 통일이 북진 통일이라는 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이 대중음악입니까? 이거는
동요 혹은 뭐 동요요? 그래서 뭐라고 이걸 가곡이라고 할 수도 없고 네, 가곡이라고 할 수도 대중가요는 없고요. 아닌데 네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국민들한테 널리 퍼뜨리는 노래들이 그러니까 있잖아요. 정책 그렇죠. 관제가요, 정부가 만들어서 정책가요. 그런 노래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 중에 나왔어요. 1952년 2월 달에 네. 3.1절을 앞두고 이제 아직 전쟁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승리하기 위해서 좀 이제 사회 분위기를 다잡는다는 취지로 무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제정된 노래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통일행진곡이 애국 가요. 이건 명시적으로 그 당시에 표현에 나왔으니까 애국가요. 애국가요로서 이제 정부가 공식적으로 제정한 노래고 이때 함께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쳐서 발표된 게 우리의 맹세. 우리의 맹세. 이게 지금 저는 좀 낯선데요. 네. 저는 이제 국기에 대한 맹세 그렇죠. 이런 게 더 저도 마찬가지로 국기에 대한 맹세는 익숙한데 우리의 맹세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50년대는 이거 못 외우면은 네. 잘못하면 잡혀갑니다. 이걸 뭐- 언제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맹세를? 수시로. 근데 뭐 학교에서도 네. 이제 수업 끝날 때 네. 여러분 우리의 맹세를 읊어 보아요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종례 시간에. 예. 네. 아니, 뭐 각종 행사에서 그러니까 황국신민의 서사하고 맞아요. 그런 아주 발상이 맥락이죠. 똑같은 예.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황국신민의 서사에서 우리의 맹세로 왔다가 국기에 대한 맹세로 그렇죠. 쭉 네. 올라오는 오는 거죠. 거죠. 그래서 50년대 책들을 이렇게 보고 다 있어요. 있으면 다 맨 마지막에 반드시 그 판권이 있는데 우리의 맹세가 그 이렇게 교과서에도 인쇄돼 있어요. 있었고 그렇죠. 교과서에도 있어요. 앞부나 뒷부분에. 네, 네. 예. 학교 다닐 때 본 적 있습니까? 우리의 아니 맹세? 우리 그 옛날 방송 교과서. 하나 만들었을 때 거기 나왔었어요. 한국신민서사 얘기했을 때 네. 그 해방 후에도 어떻게 변질됐는지. 세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네. 우리는 대한민국의 아들, 딸, 죽음으로써 나라를 지키자. 죽자는 얘기네요. 하나. 어린이들한테. 우리는 강철같이 단결하여 공산 침략자를 처부수자. 이게 둘. 어린이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 이거는 쳐봤습니까? 어린이 뭐 다 많다. 하는 거예요? 모든 아. 국민이 다 하는 거니까. 우리는 백두산 영봉에 태극기를 날리고 남북 통일을 완성하자. 이게 이제 세 번째. 그러니까 이걸 읊으면서 또 불러야 되는 노래가 통일행진곡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 노래가 52년도 발표된 곡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찾다가 그러니까 이런 노래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제가 약간 매치가 안 됐던 게 그 멜로디가 네. 되게 익숙해요, 사실은. 그 노래가 그 노래인 줄 모르셨죠? 예. 잠깐 그런 게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굉장히 친숙한 노래였던 겁니다. 혹시 이 노래요? 민족해방가 2라고 기억하세요? 민족해방과 2가 어떤 가사가 어떤? 압박과 서름에서 서름에서 해방된 민족. 그 노래입니다. 이게 원래는 통일행진곡이 가사만 다른 거예요, 그러면? 압박과 서름에서 해방된 민족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어떤 음치가 이제 구전 네. 과정에서 음치가 끼면 그렇게 앞부분이 바뀌어요. 예. 근데 압박과 바로 그 노래예요. 서름에서 우리 그렇게 해방된 민족. 그렇죠. 그게 네. 87년 6월 항쟁 지나면서부터 그 노래가 들어왔는데 저는 원래 노래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어떤 음치가 중간 날리를 했길래 저렇게 또 선율이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아니 저는 그럼 굉장히 짜증나요. 네. 저는 아까 이영민 선생님이 부르신 게 이상하던데요. 압박과 서름에서 해방된 민족 그게 이상하죠.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가사에 어느 정도가 바뀌죠. 그러니까 압박과 서름에서 해방된 민족 그다음 가사가 뭐예요? 싸우고 또 싸워서 찾은 이 나라 거기까지 똑같아요. 그다음에 뭐예요? 쪽발이 양키놈이 그렇죠. 갈라. 공사노랑캐의 침략을 받아 완전히 다른 노래겠네. 공사노랑캐의 침략을 받아 그게 바뀌었어요. 멜로디도 완전히 다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떤 음치가 중간 다리를 놔서 그래요. 그다음에 자유의 민중들은 이렇게 했죠. 네. 그 가사가 자유의 인민들 피를 흘린다. 인민이란 말이 1952년까지 살아있었던 거예요. 네. 심지어 50년대 말 정도의 음악 교과서에 이 노래가 실렸거든요. 옛날에 왜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는 맨 뒤에 보면 의식의 노래 그래갖고 뭐 그렇죠. 3.1절 노래부터 해서 주르륵 이렇게 조그만 악보로 쭉 모여 있어요. 예. 거기에 들어 있었는데 저 나중에 교과서를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느라고 보다가 그 노래를 발견하고 보니까 인민? 어머, 1950년대 말까지 우리가 인민이란 말을 이렇게 허용했구나. 좀 놀랐었어요. 그다음에 동포여 일어나라 그랬죠. 어떻게 했었어요 그때? 원래 민족해방가투에서 동지어로 했어요. 동포여였어요. 동포요. 동포였죠. 동포요. 네. 동포 좀 이상하지 않아요?
사실 보통 민중가요를 보면 동포란 말 잘 안 나와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렇죠. 이 없죠. 원래 원곡이 동포였기 때문이에요. 동포여 일어나라 나라를 위해. 그다음에 광화문에 해방기 날리자로 돼 있었죠. 그렇죠. 그렇죠. 백두산에 태극기 날리자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조금만 멘서에서도, 바뀐 네. 거예요. 조금만 바뀌고 거의 그대로 민족해방가 2라는 제목으로. 그러면 통일행진곡이 원곡이고 그렇죠. 민족해방가 2로 가사가 바뀐 거예요? 그렇죠. 노가바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마치 무슨 군가에서 약간 뭔가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듯이 민중가요로 쓰듯이 혹은 가스펠송에서 약간 바꿔가지고 민중가요로 쓰듯이 똑같은 방식으로 80년대 민중가요로 들어온 노래입니다. 그래서 지금 웬만한 50대, 60대 초반 중반 아니 사실은 70대 까지도 이 노래는 원곡으로 70대들은 원곡으로 그렇죠. 알고 그 있어요. 이상이, 왜냐하면 예. 그분들은 60년대 한 중반 정도까지는 데모할 때 부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통일행진곡을 기록을 뒤져보면 4.19 때 네. 데모대에서 불렀대요. 그 가사는 어떤 가사? 원래 가사죠. 그냥 그때는 아, 바꾸지 않고. 원래 가사로. 원래 가사로? 네네. 왜냐하면 4.19 때 나왔던 애들이 학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시절 어렸을 때 열심히 뭐 6.25 노래 무슨 전우야 잘 자라 통일행진곡 이런 거 불렀던 애들이 대학교 들어가서 데모하려니까 데모대에서도 자기네들 아는 노래가 튀어나오는 거죠. 3.1절 노래. 그래서 6.25 노래 전우야 잘 자라 이런 노래가 다 데모대에서 불렸던 노래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6.3 데모 뭐 이런 때까지도 그때까지도 통일행진곡이 아마, 계속 예. 불렸대요. 왜냐하면 그때 선배님들 만나보니까 이 노래를 다 부르시더라고요. 예. 옛날에 불렀던 노래라고. 그러다가 뚝 끊겼어요. 어느 순간에 민중가요가 70년대가 되면서. 그러더니 난데없이 유월항쟁 끝나고 나서 애들이 갑자기 뭘 부르기 시작하는데 이상하게 불러. 이것들이 그러니까 궁금한 거는 분명히 어떤 매개 역할을 한 그 당시에 누군가가 80년 있었을 텐데. 그게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게 잘 자료로는 안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원래 구전에서는 누가 구전을 했는지는 잘 모르니까 아는 것도 가끔은 있는데 이제 예. 따지다 보면 무슨 미상 하는 것도 막 뒤지다 보면 어느 대학에서 나왔대 그럼 누가 불렀어 뭐 그럼 그때 애들 붙잡고 물어보면 누가 처음 불렀어 이런 게 나오기는 해요. 그런데 이거는 중간다리가 누구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 민족해방가 2의 원곡이 이제 통일행진곡이고 예. 그러면 이거는 그 당시에 이제 애국가요로 나온 거니까 예. 작자가 있겠네요. 그럼요. 어쨌든 정부에서 만든 노래이기 때문에 네. 꽤 유명한 인물들이 당연히 관여를 했죠. 작사는 김광섭, 성북동 비둘기. 아, 맞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예. 분. 네. 그리고 재밌는 거는 당시 자료를 보면은 작곡자가 처음에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어요. 전국 취주학 연맹 선곡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초창기 자료를 보면은 예. 음반도 그렇고 뭐 지면에도 그렇고. 근데 저작권 협회에 지금 등록된 사항을 보면은 전국 취주학 연맹이 저작자가 아니라 나운영으로 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나운영 선생이 쓴 게 맞고 네, 그렇군요. 이런 중차대한 국가적인 이런 멜로디를 사사로이 개인의 이름으로 발표한다는 게 좀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건지 네네. 네. 이런 식의 무슨 연맹 이런 게 이제 개입하는 경우는 일제시대 군국가요. 그러니까 우리 말고 일본에서 발표된 그런 데도 종종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발상이라는 게 해방은 됐지만 좀 오래 갔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나운영이라는 이름은 좀 들어본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사람이죠? 뭐 유명한 가곡 분이죠, 작곡 많이 이것도. 하신 꽤 유명한 작곡가예요. 그러니까요. 뭐 가려나 이런 노래도 있고 아 가을인가 뭐 대학교에서 오래 하셨고 뭐 그러셨던 분이죠. 꽤 유명한 몇 명의 가곡 작곡가 하면 뽑히면 나온 사람이에요. 5, 60년대 그 트로트 외색 가요 일소에 앞장섰던 그렇죠. 분이기도 하고. 맞아요.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와서 이제 무슨 뭐 심의하고 이럴 때 열심히 하셨던 분이기도 해요. 그리고 김광섭 씨는 우리는 성북동 비둘기만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전 하나 더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뭐죠? 이승만 엄청 이렇게 아부하지 않았습니까? 찬양시 이분은 같은 것도 많이 쓰고. 그때는 웬만한 사람 다 찬양시 썼는데요. 예, 많이 썼어요. 근데 그냥 이분이 그 사람- 대표적인 분 아닌가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박목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예. 박목월도 만만치 않고 웬만한 사람은 다 써서 헌시 바쳤어요. 근데 이분은 정치를 했어요. 미 군정청의 공보국장이었고요. 이승만 대통령의 공보비서관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하는 거죠. 예. 그 여러 정도면- 편 써야 되겠네. 예, 그럼요. 안 쓰면 이상한 거죠. 그렇지 안 쓰면 이상한 거예요. 더 재미있는 거는요. 사실 제가 이 노래를 이렇게 학교에서 배운 노래가 아니에요. 저는 이 노래가 이 선율이 이렇게 익숙한 거는 예.
그냥 누구한테선가 해가지고 마치 저기 이승만 대통령 8순 생일잔치 노래 이런 거 기억하듯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서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던 노래였었는데 그게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제 기억에 남은 거는 고무줄 노래로 이 노래의 전반부가 변형돼 불렸다는 거예요. 근데 선율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선율이 나중에 민족해방가 2가 됐을 때는 그래서 제가 어떤 음치가 중간다리를 왔나라고 얘기를 한 건데 사실 70년대까지 고무줄 노래를 불릴 때까지만은 멀쩡하게 완전히 온전한 선율로 불렀어요. 근데 가사가 완전히 달라요. 앞바퀴 뒷바퀴 자동차 바퀴 앞에는 운전수 뒤에는 손님 달려라 달려라 우리 집까지 달려라 달려라 우리 집까지 운전수 아저씨 고맙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네. 노래가. 어떤 어린이가 개사한 거네요. 그렇죠. 근데 정말 재밌는 이런 거는 거는 집체 창작. 그렇죠. 원래 이런 고무줄 노래 이런 거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진짜 웃기는 거는 네. 앞바퀴 뒷바퀴예요. 천시작이. 원래 가사가 압박과 압박과. 서름에서잖아요. 그러니까 네. 압박과 서름이라는 말이 되게 어려운 말인 거예요. 애들한테는. 그러니까 압박과가 앞바퀴로 바뀐 김에 그냥 뒷바퀴가 나오고 예. 자동차 바퀴가 뒤에 붙었으니까 그 뒤부터는 그냥 저절로 앞에는 운전수 뒤에는 손님. 근데 개사 잘했네요. 되게 잘 지었죠. 네. 그러니까 왜 그 전우야 짤짤아에서도 보면은 소나무에 무슨 묻힌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원한이야 피해 매친을 애들이 못 알아들어서. 그러니까 애들한테는 뭐 압박, 뭐 원한 이런 말이 전혀 들어오지 않아요. 이런 계통이 진짜 역사가 유구한 게 네. 그 일본의 그 유행가인 동시에 군가 그 로에이노 우타라는 그게 갓대구로 네네. 졌더 이사마시군데 50년 이건 실제 제가 증언을 들었으니까 네. 50년대 후반 경북 일대에서는 갓댐 구르맛 동두가 돌렸나 이렇게 불렀다. 가뜩 미군 들어온 다음에. 예. 그거 기가 막히다. 예.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누군가가 해서 불렀는데 그거를 밑에서 바꿔가지고 부르는 노래는 되게 많아요. 저희는 그거 말고 일제 때 불렀던 노래로 월화수목 금금이란 예. 노래가 있잖아요. 굉장히 겟츠 하는 거 있습니다. 예. 그 노래를 원곡으로 기억하고 있는 건 우리 아버지.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다 네. 병정으로 나가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거보다 나이가 어린 그래서 중학교 때 해방을 맞이한 우리 엄마는 개사곡으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가사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르는데 앞에 이제 화수목 금, 금금. 예. 이거는 똑같은데 그러니까 둘이서 똑같은 걸 부르는데 다 다른 가사로 어머니 아버지가 부르고 있었던 걸 기억합니다. 예. 자 그러면 52년 3.1절을 맞아서 제정된 노래 애국가요 통일행진곡 누가 불렀습니까? 그러면 이건 뭐 합창단이 부르나요? 그 당시 녹음이 없어요. 그래요? 아쉽게도 전쟁 중이니까 뭐 녹음까지 하기는 그런 결혼은 없었던 것 같고 한참 뒤에 1972년에 20년 뒤에 오아시스 레코드에서 이제 판을 냈거든요. 그래서 오아시스 합창단 녹음이라고 이제 돼 있습니다.
통일행진곡 들었고요. 다음 곡 알아보겠습니다. 뭐 비슷한 시기에 또 발표된 노래가 하나 더 있는데 네. 제목에 통일이 등장하지는 않지만은 이것도 이제 전체적으로 명확히 북진 통일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네. 승리의 노래. 승리의 노래. 네. 여러모로 비슷한 게요. 통일행진곡과 마찬가지로 이 노래도 고무줄계를 평정했던 그런 곡입니다. 아 그래요? 엄청 불렀습니다. 예. 고무줄 3대장곡 하면은 승리의 노래, 통일의 노래, 전우의 잘자라 아닐까요? 고무줄을 안 해서 그런지 기억이 날 때 그래요? 들으면 바로 아세요. 알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예. 딱 떠오르진 않네요. 이 노래도 그래도, 그러면 예. 이른바 그 애국가요인가요? 이것도 관제적으로 만들어졌죠. 네. 일단 그 작자를 보면은 네. 어마어마한 분이 등장을 합니다. 이성근 작사. 처음 듣는데요, 이선근. 이분이 누구냐 하면은 네. 제가 양력을 일단 대표적인 것만 네. 문교부 장관, 성균관대 총장, 본인이 역임하셨다고요? 예, 다 했죠. 재향군인회 회장, 이 정도면 주례 선생님이 해야 되는데. 영남대학교 총장, 동국대학교 총장, 정신문화연구원 초대 원장, 네, 그렇죠. 어마무시한 분이죠. 서울법대 교수는 뭐 덤으로 네, 그건 뭐 애초부터 네. 있었던 그러니까 거. 당대의 지식인이네요. 최고 지식인. 이런 사람은 근데 지식인이라고 해야 어용, 되지. 어용. 어용 지식인. 근데 뭐 우리나라 지식인들의 계보가 원래 좀 그러니까 한 계보가 다 있으니까. 예. 작곡은요? 예, 작곡은 뭐 그만큼은 아닌데 네. 권태호라는 분이고요. 네, 이분은 성악가이자 동요 작곡도 작곡 많이 했고, 하셨는데 예. 왜 나리 개나리 개나리. 네, 그거 작곡하신 분. 하얀 눈 어째서 하얀가요? 예. 그리고 지지난 시간인가요? 그 기러기. 네. 그거를 이제 1928년도에 이 권태호 독창회에서 부르기도 했던 성악을 했으니까. 성악을 했으니까. 예. 하여튼 네. 그런 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 승리의 노래는 통일행진곡보다 조금 앞서서 1951년 1월에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한 반년쯤 지난 시점이고 예. 그리고 51년 1월이면은 그러니까 일사후퇴. 직후인데 예. 예. 아마 노래가 이제 뭐 가사 초안을 쓰고 이런 거는 밀고 올라갈 때쯤 썼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네. 어쨌든 그 당시에 이제 지면을 통해서 처음 발표가 됐고 음반도 일찌감치 나왔습니다. 50년대에 이미 SP 음반이 등장을 했거든요. 그거를 제가 좀 확보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좀 판이 나왔다는 건 알지만은 그 음원까지 따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뭐 이것도 이제 나중 녹음으로 듣기는 해야겠습니다만은 여하튼 뭐 그 당시 전쟁 진행 중에 어떤 북진 통일의 분위기를 잘 느껴볼 수 있는 곡이죠. 네. 가사가 그럼 뭐 구체적으로 북진 통일 이런 게 딱 나오나요? 그 승리의 노래라고 제목을 얘기를 하면 지금 다들 기억 못해요. 근데 무찌르자 오랑캐 몇 천만이냐. 3천만 뭐 이런 거. 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세요? 예. 따라란단단 따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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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가자 승리의 길로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나아가 승리의 우리 김세호 길로. PD도 잘 모르는 눈치인데. 난 무찌르자 거기만 조금 기억이 나는 것 같고. 근데 이거 이렇게 빨리 안 끊어버리기 불러요. 어렵네. 이렇게 빨리 부르는 건 고무줄 버전이에요. 고무줄 버전은 굉장히 빠르게 해야만 이에 발을 맞출 수 있어서 하는데 원래 이게 녹음하거나 이런 거는 무찌르자 오랑캐 몇 천만이냐 이런 식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이게 60년대에는 저의 기억에는 오랑캐가 아니고 공산당으로 불렀던 기억. 둘 다 나옵니다. 1절, 2절에서. 1절 맞아요. 2절이 공산당이죠. 근데 이 네. 당시에는 왜 이렇게 오랑캐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그러니까 적구, 그래서 붉은 개, 이리떼, 뭐 무슨 오랑캐 이런 식으로 많이 불렀고요. 근데 오랑캐 그럼 약간 이제 이민족이니까 그런 그렇죠. 거죠. 근데 이제 오랑캐라고 하면은 인간이 돼 인간 아닌 이런 좀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문명화되지 않은 야만인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대하는 거죠. 낮춰보는 거죠. 그렇죠. 근데 뿐만 아니라 중공 오랑캐 나오는 그러니까 노래도 또, 많아요. 중공 오랑캐. 네. 대안의 아들 딸이라고 혹시 기억하세요? 잘 기억 못하시죠? 제목만. 예. 나가자 씩씩하게 대한 소녀나 태극기 높이 들고 앞장을 서서 우리는 싸우는 대한의 아들 딸 뒷부분은 알겠네요. 좀 알겠는데요? 지르고 말태야 중공 오랑캐 정말 중공군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여기서 이렇게 나오겠어요. 그 애들한테 불리는 거예요. 우리 이영미 선생님 노래하시는데
진짜 반공소녀. 그럼요. 예. 이거 굉장히 많이 불렀던 노래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하고 승리의 노래하고. 저는 지금 걱정되는 게 네. 혹시라도 우리 방송을 그 아스팔트 극우들이 듣고 아스팔트 배울까봐. 극우들 이미 불러요. 이미 불러요 이 노래? 네. 무찌르고 말테야 중공오랑키 제가 이번에 검색해봤거든요. 이거 부르고 있습니까 네, 요새? 부르고 모를 있는 수가 거 막 없죠. 동영상 올라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70대, 80대는 다 네. 기억하는 노래인데. 제가 걱정했던 건 우리 방송 듣고 이거 부르면 어떡하나 했는데 벌써 아유, 부르고 있군요. 그럼요. 네. 예. 중공 오랑캐니까 특히나 더 그런 그럼요. 거죠 지금. 꽂힐 것 같아요. 예. 뭐 같은 계열로 중공 경멸의 노래 이런 것도 있고요. 노래 많아요. 그런 식의 노래가 그거는 뭐 새로 창작된 건가요? 전쟁 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일사후퇴 아. 이후에 만들어진 노래들이에요. 이게 제목이 다. 경멸의 노래예요. 중공 경멸의 노래. 예. 경멸입니까? 격멸입니까? 격. 격멸. 네. 예. 그렇군요. 예. 그냥 경멸만 하면 낫게요. 네. 격멸은 더 무섭죠. 이 승리의 노래는 그러면 예, 요거는 이제 요것도 70년대 녹음인데요. 네. 그 당시 대도 레코드에서 또 판을 냈기 때문에 거기에 수록돼 이것도 이제 합창단이라고 돼 있는데 뭐 네. 실체가 누군지는 잘 알 수가 없고 그냥 들으면 됩니다. 그냥 여러 사람 모아서 부르게 한 다음에 이름 붙인 그렇죠. 거군요. 사후적으로 붙인 거니까. 네. 무찌르자 오랑캐 몇백만이냐 대한 남아가는데 조개로구나 나가자 나가 승리의 길로 나가자 나가 승리의 길로 저부수적 공상군 몇천만이냐 우리 국군 진격의 선멸뿐이다 나가자 나가 승리의 길로 나가자 나가 승리의 길로 영감하다 유엔군 우리와 함께 지쳐간다 적진의 맹호와 같이 나가자 나가 승리의 길로 나가자 나가 승리의 길로 이 노래는 뭐 완전 군가 같은데요, 그냥. 그렇게 부르니까 군가 같죠. 그러니까 애들이 부를 때는 그냥 애들 노래예요. 군인들보다는 근데 애들이 더 많이 불렀을 거의 확실시됩니다. 아유 이거는 정말 아마 전국의 애들을 다 불렀을 거예요. 여자애들이 고무줄 할 때는. 고무줄 할 때 왜 이렇게 다 이런 노래를 불렀을까요? 왜냐하면 다 학교에서 배운 노래니까 익숙하니까. 금강산 찾아가자 그러죠. 22,000 뭐 다 학교에서 배운 노래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학교에서나 어디선가 많이 불린 노래를 이용해서 고무줄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이것도 어려운 말들이 바뀌죠. 그 무찌르자 오랑캐 몇천만이냐. 그다음에 대한 남아 가는 길 초계로구나. 이거 어렵잖아요. 대한 넘어가는 길 저기로구나. 다 이렇게 불렀어요. 대한으로 가는 길도 뭐 약간 변형해서. 그러니까 어렸을 때 부르면서도 대한 넘어가는 길 저기로구나가 도대체 뭘까. 생각하면 이상해요. 이상한 가사예요. 근데 그냥 그냥 하는 거죠. 그냥 하는 거죠. 예, 그냥 동작에 붙어 있으니까. 뭘 따져. 나중에 보니까 대한 남아였고요. 초계로구나. 어려운 말이었어요. 쉽지 않아요. 네. 예.
가사에 아마 쓰라고 그랬으면 다 달려 있었을 거예요. 네. 갑자기 제 조카 어렸을 때 생각이 나네요. 그 루돌프 5살 때 듣고 네. 외톨이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도토리가 됐다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냥. 예. 자, 다음 곡 가보겠습니다. 예. 이제 앞에 두 곡은 대중가요는 아닌데 네. 이번에는 이제 대중가요로 전시에 나온 대중가요로 좀 골라봤습니다. 네. 그렇게 많이 알려진 노래는 아닌데요. 노래를 만든 분들은 유명해요. 유호 작사, 박시춘 작곡. 아, 드디어 이제 아는 사람 나오네요. 그러면 이제 전우야 잘 자라 콤비네요. 예. 사실 전우야 잘 자라 또 뭐 결이 뭐 아주 크게 다른 건 아닌데 네. 그거는 북진 통일이 아닌 건 아니지만은 왠지 모를 그렇죠. 예, 그 있잖아요. 왜냐하면 가사. 수복한 직후였기 때문에 엄청난 죽음을 딛고 서울까지 올라온 그 슬픔과 비장함이 묻어 있죠. 화랑 담배 연기 속에 사라진 처녀 그렇죠. 이런 거는 눈물 나요, 진짜. 예. 노래 제목이 뭡니까? 그래서 전우야 잘 자라 대신 네. 요 박시춘 콤비가 만든 북으로 가자. 대중가요 제목 같지 않은데요. 이게 근데 이것도 제목만 보면은 월북이란 얘기냐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이건 북으로 가자. 예. 이건 명확히 북진 통일입니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게다가 이 두 분이 이때는 군예대 하고 있던 시절 아니에요? 52년이면? 52년이면은 군예대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러니까 51년에 군예대 활동을 제주도에서 했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예. 이제 너무 섬살이가 지겨워서 탈출을 해가지고 대구로 이제 무트로 나와서 그 당시 대구 오리엔트 레코드에 가서 이제 이런저런 노래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북으로 가자라는 노래입니다. 이 전쟁 중인데 녹음 같은 건 시스템이 어땠을까요? 이게 이때도 가만히로 뭐 해가 그렇죠. 커튼 치고 예. 그러니까 다방 무슨 댄스홀 이런 데들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사람이 없는 시간이 있죠. 새벽 시간. 예. 그럴 때 이제 커튼 같은 거나 가만히로 두껍게 둘러치고서 소음 안 들어오게 하고 거기서 녹음을 했대요. 예. 그래서 금사양 선생 이런 분들이 하는 말이 새벽 2시, 3시에 녹음을 하니까 목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2시, 3시에 노래를 불러도 목소리가 빵빵 나오는 사람만 가수를 할 수 있었다. 그 당시에는. 자기 자랑이네요. 그렇죠. 예. 누가 금사양 선생이 불렀나요? 이게 음반을 제가 어렵게 구했는데 네. 희한한 게 음반에는 신세영 노래라고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분은 전선야곡 부른 가수. 그렇죠. 이 당 예. 52년 당시는 뭐 최고 인기였죠. 네. 근데 노래를 들어보니까 적혀 있지 않은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근데 누가 들어도 이거는 뭐 좀 이따 같이 들어볼 네. 텐데 제가 듣기에는 금사양 선생 목소리가 명백하거든요. 홍콩 아가씨 예, 부른 홍콩 네, 아가씨. 별들이 워낙 쏘은 데는 예. 민계신전선. 목소리가 또 독특하니까 예, 그래서 써 있진 않지만은 신세영, 금사향 듀엣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오리엔트 레코드가 당시 이제 대구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 전에 설립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인민군이 대구 시내까지는 진입을 못했잖아요 전쟁 때. 예. 그래서 시설이 그나마 온전했던 거예요. 비록 가만히를 썼을지언정 판을 네. 찍어낼 수는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당시 전시 가요가 오리엔트 레코드에서 나온 경우가 꽤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선야국도 그런 거고. 네. 자, 그럼 지금 들을 음원이 52년에 발매한 예. 그 음원인가요? SP 음원. 네. 고향산을 바라보며 남몰래 흘리지 하나씩 눈물은 이제야 그쳤으니 북진의 나팔 소리 들려온다 동포여 형제여 다 같이 가자 동포여 형제여 모두 다 가자 우리들 가는 길이 정리의 길이란다
남북성이 이루어서 노래를 부르며 부서진 고향을 새로이 세워야 하니 그날을 멀지 않사 눈앞에 있다 나비야 참새야 다 같이 가자 나비야 참새야 모두 다 가자 우리는 한놈이 길이 정말로 뛰는단다 아니 누가 들어도 남녀 듀엣인데 예, 예. 왜 신세영 이름만 적혀 있었을까요? 글쎄요, 뭐 인쇄소 담당자가 잠깐 뭐 착각을 했는지 졸았는지 술이 덜 깼는지. 근데 이런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심지어는 누구 이름이 적혀 있는데 들어보면 다른 사람이 노래를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냥 전쟁 때 만들어진 이런 여러 가지 음반이든 뭐 그 악보든 이런 거 보면은 별의별 경우가 많습니다. 그 요즘에는 이게 저작권 문제고 다 돈과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누가 피처링했다 뭐 이런 게 정말 조금 들어가도 다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은 거 많아요. 70년대에도 양희은이 부른 하늘 같은 노래 있거든요. 그 위에서 하이 해주는 남자 목소리가 서유석 목소리예요. 근데 서유석 이름 없을걸요 아마 그 음반에. 그냥 들으면 서유석인지 알죠. 게다가 그 작곡자가 서유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분명 서유석. 80년대에도 그런 거 많아요. 작곡자가 그냥 가수인 경우에 자기가 그냥 위에서 피처링 해주는 경우. 다음 곡 알아보겠습니다. 예, 다음 곡은 오늘 이 시간에 정말 딱 맞는 제목이 북진 고향입니다. 북진 고향. 예. 근데 노래 자체는 뭐 크게 히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뭐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이긴 한데 좀 사연이 찾아보니까 있어서 요 얘기는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이게 손노현 작사, 뭐 홍콩 아가씨 뭐 이런 거 다 가사 쓴 분입니다. 손노현 작사, 이재호 작곡. 한국의 슈베르트. 뭐 어쨌든 조선의 슈베르트. 그리고 가수 이름이 남해남이에요. 남해남. 남기남 감독을 떠오르게 남해남인데 이 남해남이란 가수가 신문에 기록이 있습니다. 1953년 9월 전쟁 끝난 직후죠. 이때 변사체로 발견이 돼요. 그게 신문에 보도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가수가 음반사 도미도 레코드 음반사 사무실 앞에서 변사체로 발견이 됐는데 뭐 심장마비라는 것 같기도 하고 무슨 뭐 자살이라는 것 같기도 하여튼 이런저런 그런 보도가 났거든요. 근데 하여튼 확실한 거는 이분이 월남 가수라는 거예요. 북이 고향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북에다가 단신 월남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엔 뭐 그런 경우 많았으니까 북에 이제 어머니도 계시고 이렇게 고향 그 식구들을 두고 혼자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그게 좀 묘한 게 실제로 심장마비인지 뭐 자살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휴전 직후에 북의 고향을 두고 남쪽에 내려와서 가수 노릇을 하던 어떤 남자가 죽음을 맞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뭐 심장마비일 수도 있지만은 뭐 좀 약간 비관이 이유가 되는 자살일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 북진고향이란 노래가 남해남의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작 같은 곡입니다. 마지막으로 녹음한 그런 곡인데 제목도 그렇고 가사도 보면은 뭐 북진 통일 이루어서 고향에 돌아가서 휘날리는 태극기를 뭐 이렇게 바라보고 뭐 이런 가사가 나오긴 하는데 가사와는 전혀 다르게 이제 실제는 고향을 갈 수도 없고 전쟁이 또 휴전이란 형태로 끝났으니까 북진 통일이라고 떠들긴 하는데 내가 진짜 과연 갈 수가 있을까? 가족들을 만날 수 있을까? 이런 분위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조금 그냥 노래만 보면은 뭐 그냥 흔한 북진 통일의 노래일 수도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좀 안타까운 생각도 들고 연결이 되네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전주를 들어보시면은 네, 저 그 보내주신 음원이나 이런 걸 들어보니까 네. 전주를 두면서 어머머 이거는 뭐 너무나 그렇죠. 분명한
단장의 미아리고개하고 전주가 똑같아요. 그 웅장한 전주요? 뭔가 빰빰빰빰. 영화 앞에 부분 같은 빰빰빰빰. 예, 작곡자가 같잖아요. 이재호 작곡. 예, 단장의 미에리곡에도 이재호 작곡이고 이것도 이재호 작곡인데. 근데 이게 먼저예요. 그렇죠. 예. 어. 그러니까 이 노래는 그렇게 큰 히트를 못했고 예. 단장의 미에리곡에는 뭐 50년대 대표작 중 하나인데 이재호 생각에 나름 잘 썼는데요. 임팩트 있게 빰빰빰빰을 잘 썼는데 예. 이게 못 살린 거예요. 북진고양이라는 아까워. 노래가 아까워. 아깝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전주 재활용. 예. 결국은 성공했습니다. 예. 어떤 작곡가가 만약에 계속 똑같은 전주를 쓴다. 나의 어떤 시그니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그렇게 하려면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럼요. 그것도 뭐 표절이나 자기 표절이나 이런 건 아니겠죠. 뭐 자기 표절이라고 얘기를 하면 수많은 표절들이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한도 끝도 없고. 자기 예. 스타일이라고 하는 게 맞을 수도 있고요. 의도적으로 똑같은 줄 알면서도 그렇게 썼다. 그렇다면 그건 의도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요새 대중음악도 보면 용감한 형제들 만든 거면 앞에 노래 앞에 브레이브 사운드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약간 일맥상통하는 게 아닌가. 그런 식의 시그니처로 넣는 경우들 요즘은 굉장히 많죠. 저는 근데 이거는 네. 그냥 정말 아까워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정말 잘 맞아 그냥 잘 만들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이런 예가 몇십 곡이나 있으면은 뭐 시그니처라고 혹시 볼 수도 있겠지만 그쵸. 그건 아니니까. 예. 자 그러면 북진 고향 함께 듣겠습니다. 북진 통일길이 터져 내 고향에 돌아온 부산도 정글은 이강도 정글은 내가 살던 정든 땅 반가워 맞아주는 새소리 물방아 돌아가는 아름다운 고향 산촌 웃으며 바라보니 동남풍이 분다 북진 통일 손을 꼽든 피난살이며 대분야 산자물 못자든 원한이 맺혔든 내 농토를 찾았소 영치기 소리 높이 구름도 간다 온설의 노랫소리 온 하늘을 울려주네 감격의 땀방울을 가볍게 흘려보자 북진 통일 빨리 되길 피눈물을 흘리며 무거운 내 가족 못넘은 결애들 만나보니 꿈같고 눈물이 앞서가려 말을 못하며 그리던 님을 안고 노래하며 춤을 추자 백두산에 휘날리는 태극기를 본다
자, 다음 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앞서 두 곡은 대중가요는 아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북으로 가자. 북진고향은 대중가요가 명백하고. 예. 근데 히트를 이제 못할 것 못했죠.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이어서 네. 이제 군가로 하나. 이건 명확히 군가입니다. 아, 군가. 예. 네. 군가로 준비를 했습니다. 어. 제목도 딱 맞아요. 네. 나가자 북진의 길로. 나가자 북진의 길로. 예. 처음에는 제가 실제로 갖고 있는 음반인데 음반을 구했을 때는 이제 이 노래에 대해서 좀 어떤 그 배경 이런 것들을 잘 몰랐는데 뭐 이번에 준비하면서 좀 이래저래 찾아보니까 네. 조금 더 선명하게 나온 거죠. 어디서 이래저래 찾아보십니까? 신문 자료, 옛날 신문.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가사 공모를 통해서 만들어졌더라고요. 나름 당선작입니다. 나가자 북진의 길로라는 가사가 이제 뭐 국방부에서 공모한 건가요? 예, 육군 본부 정훈감실에서 이제 이런 거를 행사를 열고 거기에 이제 뭐 현역 군인들부터 민간인들까지 다 이제 응모를 해요. 예. 그중에서 이제 뽑은 작품 중에 하나인데 김교라는 분이 이제 가사를 써낸 게 당선이 된 겁니다. 이분은 그러니까 전문 작가는 아니고 근데 작곡가는 유명한 분이죠. 김성태. 김성태. 예, 그 해방의 노래할 때 나왔던. 그리고 또 음반에 녹음한 분들은 이제 김노현, 서경숙이라고 지금은 뭐 기억하는 분들이 많지 않겠습니다만은 50년대 당시에는 그래도 꽤 좀 하던 성악가들. 성악가. 예. 그러니까 대중가요와는 좀 결이 많이 다르죠. 예. 근데 결정적으로 노래를 이제 곧 들어보실 텐데 제가 듣기에는 영 꽝입니다. 왜요? 북진의 의지가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나 노래 좀 처집니까? 예, 많이 쳐져요. 예. 나가자 북진의 길로인데요. 제목이? 그래서 그럼 작곡을 잘못한 거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처음에 음반 이게 딱지만 봤을 때는 야 뭔가 이거 하나 센 거 하나 행진곡 스타일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작곡을 잘못한 거죠. 그러면 이 당시에도 김성태 선생님. 야 가사랑 이게 곡이 맞냐 막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을 텐데. 그래도. 김성태라 내가 보기에는 어떻게 말도 못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렇죠. 그냥 이건 정말 소설인데 위촉이 작곡 의뢰가 왔는데 네. 좀 귀찮고 해서 예. 마침 써둔 거 재활용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가사하고 곡이 너무 안 맞아요. 어쨌든 이게 지금 전쟁 끝난 후 작품이잖아요. 그렇죠. 1955년에 공모가 나왔고 이듬해에 이제 음반이 제작이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공모하고 이렇다는 거는 약간 여유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전쟁 중에는 이렇지가 않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약간 기가 빠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육군 레코드 발매라고 돼 있는데, 예. 뭐 육군 본부가 자기 레이블 같은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죠. 예. 근데 이제 자세히 살펴보니까 육군 레코드라고 돼 있지만 실제는 이제 외주입니다. 위탁을 한 거죠. 민간 음반 회사에다가 리베이트 받으려고? 아니고 아니죠. 군내 이런 음반 찍어내고 하는 시설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거를 또 돈 들여서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간 음반 회사에다가 이거를 좀 해달라. 아마 그런 거 많을걸요. 뭐 문교부에서 무슨 내는 음반 맞아요. 이런 거 예. 있잖아요. 문교 레코드 이런 것도 네네.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무슨 일반 레코드사에다가 하청 같은 거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작은 거기서 하는. 아니 근데 육군 뒤에 레코드 붙이니까 뭐 별도로 회사가 있나 막. 이거 뭐 딱 보면은 진짜 상표도 육군 상표가 따로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는 이거는 그 오아시스 레코드에서 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레코드를 굉장히 많이 육군에서 생산해야 된다. 그럼 레코드사가 따로 있어야 될 수도 있어요. 예컨대 국정교과서 주식회사가 따로 있잖아요. 교과서라고 하는 건 계속 찍어야 됩니다. 양도 많고 그런 경우는 아예 인쇄시설까지 같이 갖추고 있는 커다란 기구가 하나 있지만 이렇게 가끔 한 번씩 내는데 이걸 갖고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 민간 레코드사한테 주는 거죠, 외주를. 유니버셜이죠, 유니버셜. 요거는 이제 오아시스 레코드에서 찍은 거고요. 네. 육군 레코드도 있지만은 그 국방부 정훈국 레코드도 있어요. 그것도 이제 찾아보니까 그건 또 유니버설 레코드라고 역시 그러니까 당시 업계에서 조금 이제 괜찮은 잘 나가는 회사들을 섭외를 한 거였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나가자 북진의 길로 함께 듣겠습니다. 당신은 전선에 핀 무궁화라면 이
들어보니까 북진 통일보다는 남북 평화 공존에 더 어울리는 그런 곡이 아닌가 곡조가. 가사만 좀 제대로 했으면 그럴 수도 있고. 말주 추면서 올라가야 될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그 평화에 훨씬 더 어울리는 곡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전쟁 끝나고 이제 벌써 몇 년만 돼도 네. 뭐 북진 통일이니 이런 말들이 그렇게 무슨 살벌한 말이 아니라 누구나 막 쓰는 말 이런 곡이 붙어도 그렇게 엄청나게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일상적인 언어가 되었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뭐 그게 사실 다행인 게 네. 휴전 당시만 해도 막 학생들이 손가락 그렇죠. 깨물어가지고 막 혈서 쓰고 네. 그렇죠. 네. 예. 휴전 반대, 네. 북진 그렇죠. 통일 막 네. 그러고 있던 시절인데 거의 그 관제 데모 아니었을까요? 근데 관제도 있지만은 그 어쨌든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 절실함도 이대로, 있었죠. 근데 이제 왜냐하면 뭐 월남한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예. 근데 몇 년 지나면서 일종의 뭐 광기랄까 이런 거 찾아든 거니까 예. 그런 면에서는 다행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또 솔직히 이승만이 뭐 북진할 능력도 안 됐잖아요. 능력과 무관하게 능력과 무관하게 어쨌든 그 적대적인 느낌을 불어 올리려면 올리는 건데 예. 그냥 좀 범상해진 것 같아요. 한 56년, 55년쯤 되면 그냥 쓰는 말 좀 어느 정도는. 사실 저는 이승만의 이 북진 통일론이 어떤 북풍 같은 거의 원조가 아닌가. 예, 정권 유지를 위한. 뭐 예. 그렇죠. 예. 네. 자, 다음 노래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 점점 메가리가 빠지는. 그러니까 처음 들었던 통일행진곡, 예. 뭐 승리의 노래 이런 것들은 정말 나름 기세가 느껴지잖아요. 맞아요. 전쟁 예. 중의 느낌이 있어요. 근데 전쟁이 딱 끝난 뒤에 50년대 중반 넘어갈수록 이게 점점 이렇게 그런 힘이 좀 안 느껴져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그게 좀 다행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준비한 노래는 제목이 남북 통일입니다. 남북 통일. 예, 1958년에 발표된 노래인데 당연히 이 당시에 남북 통일이 평화 통일일 수는 없는 거죠. 아무리 뭐 기세가 좀 누그러졌다고 해도 힘이 빠졌다고 해도. 예. 그래서 이 노래도 좀 멜로디를 들어보면은 아까 나가자 북진의 길로 글쎄, 아까 건 이제 삼박자였는데 이건 전형적인 좀 소위 말하는 장조 트로트로 스타일로 만들어졌거든요. 훨씬 더 대중 친화적인 그야말로 대중 가요니까 또 그렇게 만들어졌고 제법 그래도 알려진 노래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가수가 50년대 뭐 거의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인기 가수 울고 넘는 박달재로 유명한 그 박재홍. 예, 박재홍. 예. 네. 천둥산 박달재를. 예. 네. 예. 왜 울고 넘었죠, 근데? 힘드니까요. 헤어지니까요. 네. 무랑나 저고리가 비에 젖어 젖는데잖아요. 아하, 이런 편이. 그 박재홍이 노래한. 예. 근데 이분 그 독특한 스타일이 있어요. 박재홍 씨가요? 예, 가수로서 예. 해방 전에 이제 100년설이 있다면은 네. 50년대 해방 후에는 좀 비슷한 분위기, 약간 그 구수한, 뭐 정겨운, 뭐 향토적인, 뭐 그런 식 같은 트로트라도 예, 그런 노래를 유독 많이 불렀던 가수고 이 남북 통일도 그런 분위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데 다만 이제 소재가 통일이라는 거고요. 제가 한번 트로트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한번 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남자 트로트 가수 계보가 한 둘로 나뉜다. 네. 하나는 네. 짜랑짜랑하고 약간 애인 같은 분위기를 내는 남인수, 예. 그렇죠. 최규엽에서 남인수로 내려오는 그 계보가 있다. 예. 50년대 후에 손인호라면 고복수가 있고 백년설이 있고 그게 이제 박재홍으로 내려오는 계보인 거죠. 약간 예. 소리도 많이 흔들고 구수하게 부르고 친근하게 부르는 방식. 또 다른 계보는 뭐라 그러셨었죠, 그때? 아까 애인 같은 분위기, 아까 그 최규엽에서 남인수로 내려오는 이쪽은 나그네, 한쪽은 애인 좀 그런 느낌이에요. 예. 이 노래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뭐 윤호원 작사, 이재현 작곡이라고 이재현도 뭐 그 당시에 잘 나가던 뭐 다들 인기곡이 많이 많았죠. 쓰던 분들이죠. 네. 예. 기타 북이 이재현이 예. 그렇죠? 예, 예. 어쨌든 이거는 이제 가수의 스타일을 많이 고려해서 딱 맞게 만들어진 그런 노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 하나 글을 쓰면서도 이런 유의 노래들, 이런 스타일의 노래들을 뭐라고 좀 따로 묶어보는 보고 싶은데 네.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제 고사가요라는 명칭을 한번 써봤어요. 누가요? 제가 예. 정말 재밌어요. 그 표현. 나 고사를 다룬다는 게요. 그
엄청나게 애절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바로 있는 터지는 사건들이 아니니까 내 애인도 아니고 그냥 옛날에 거리가 있었던 있었다. 거리가 있으니까. 옛날에 있었던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 좀 이런 거니까. 옛날 사건 뭐 이런 뜻인 그러니까 건가요? 실제 사건이나 인물일 수도 있고 네. 신봉사 같은 네. 심청이 같은 흥부와 놀부 같은 그런 익히 잘하는 옛 이야기 속의 네. 어떤 인물 사건일 수도 춘향이 있고. 이몽룡 예. 이야기, 뭐 엽전 열단양 말하자면 이런 스타일들 있잖아요. 근데 네. 50년대에 유독 많이 맞아요. 쏟아졌어요. 그런 가요를 이준희 선생님이 이제 고사 가요라고 명명했다는 거죠. 네, 한번 네. 붙여봤습니다. 되게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도 고사 가요. 뭐 일종의 다른 분들도 좀 이 정의를 인정하시나요? 근데 이런 50년대 대중가에 대해서 논문을 잘 안 써요. 그렇죠. 예. 연구가 별로 안 됐으니까요. 근데 이 말을 듣는 즉시 무슨 얘기인지 금방 알겠는 거예요. 이 당시 노래를 좀 들어본 사람들은 대충 감이 오시죠. 고사가요 스타일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 굉장히 애절하지도 않고 대충은 장조 트로트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소재도 소재지만은 음악적인 특징이 분명히 있어요. 또. 예. 그러니까 단조 트로트는 굉장히 애절하고 비애스럽잖아요. 네. 근데 장조 트로트는 그것보다 약간 거리를 뗀 것 같은 그냥 나그네 걷는 것 같은 느낌이 되게 많거든요. 거기다가 약간 신민요 같은 분위기도 살짝 섞인 그렇죠. 느낌 예. 이런 거 약간 옛날 느낌도 나고 애절하지도 않고 슬렁슬렁 말하는 것 같은 이야기들. 근데 이 노래가 딱 그래요 보면은. 네. 그러니까 남북통일 뒷면에 있는 신봉사라는 노래가 고사 가요다. 뭐 전형적인 케이스고 이 남북 통일도 예. 소재는 뭐 고사는 아니지만은 예. 음악 스타일이 이른바 그 고사가요 스타일하고 딱 맞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가사도 별로 애절하지도 않아요. 아니, 물론 이것도 단조 트로트로 지어놓으면 애절할지 그럴 수도 몰라도 있죠. 예. 이걸 고사가요 스타일의 곡조로 붙여놓으니까 그냥 슬렁슬렁 넘어가는 노래예요. 예. 그냥 막걸리 한 잔 걸치고 젓가락으로 딱딱 치면서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58년쯤 되면은 이제 그렇게 애절함이나 이런 게 많이 가라앉은 거예요. 근데 이제 대중가요에서는 이렇게 북진 이야기를 하려면 대부분 고향 찾는다 이런 얘기하고 이렇게 전맥시키는 내용을 많이 쓰죠. 이제 그거는 저는 정부가 지어서 유포한 노래들하고 굉장히 다른 특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중가요라고 하는 건 대중을 감정적으로 설득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북진 그건 왜 고향을 찾아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거죠. 예. 저는 원고의 고사 가요 스타일이라고 하셔갖고 맨 처음에 고가마사오 스타일인가 예.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알아들을게요.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남북통일 함께 듣겠습니다. 삼천리 금수강산 백옥 같은 이 땅에 휴전선이 웬 말이냐 천주의 한이로다 보고 싶은 부모 형제 살아생전 못 보련가 말하여라 휴전선아 남북통일 네 글자를 죽기 전에 전해다오 삼천만 백이민족 피는 물로 가
원한의 휴전선이 전주의 한이로다. 보고 싶은 일가 친척 어느 때나 만나련가 물러가라 휴전선아. 남북 통일 내 글자를 죽기 전에 전해다오. 자, 통일의 노래, 북진 통일에 관한 그런 음악들 듣고 있는데 히트곡이 한 개도 없네요. 여태까지 들은 노래 중에. 통일행진곡 히트곡이죠. 승리의 노래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고무줄이 돼야만. 자, 다음 곡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지적을 네. 당연히 의식을 하고 나올 네. 것이라 생각을 하고 네. 엄청난 히트곡입니다. 마지막 곡. 곡은 이제 좀 기세를 또 약간 올리는 의미도 있고 해서 많이 알려진 노래로 진짜 하나 준비했습니다. 38선의 봄. 38선의 그렇죠. 봄. 이 노래요? 예. 이 노래가 북진 통일 노래예요? 그럼요. 통일이죠. 제 가사를 그 38선의 봄 그거 막 봄보로 봄봄밖에 기억이 안 나죠. 네, 그거밖에 몰라가지고. 고향 차질이잖아요. 군인도 등장합니다. 네. 이 노래가 이제 50년대에 다 저물어가는 59년도 네. 이때 발표가 됐고요. 뭐 작곡자가 너무나 유명하죠. 바로 박춘석. 예. 그럼 박준석 선생 거의 초창기 곡인가요? 초창기는 아니고 그래요? 이때는 뭐 한창 물어익었을 네. 때 예. 네. 물론 이제 60년대 그렇죠. 남진 시대는 아니니까. 이른바 박춘석 사단 네. 때하고는 또 다르긴 그렇죠. 하지만은 이미 네. 인기 작곡가 반열에 다 올랐었던 때입니다. 그럼 박시춘 선생이 좀 견제했겠네요. 이름도 비슷하고 그런데. 이때면은 견제는 너무 어려서. 비슷비슷 이제 막 박순석은 올라가는 네. 예, 차는 달, 박시춘은 이제 비는 달 뭐 이 예. 정도 느낌. 예. 김성민 작사 최갑성 노래로 발표가 됐는데 네. 음반으로도 물론 많이 히트를 했지만은 무대나 또는 방송에서 네. 다른 분이 최갑석이라는 이 음반 녹음 가수가 아닌 다른 분이 노래를 해서 또 굉장히 히트를 했어요. 누군데요? 황해. 전영록 아저씨 아버지. 예. 네. 아, 배우이자 네. 악극단 배우 굉장히 노래도 많이 잘 노래를 했죠. 잘하세요. 황해 아저씨가 그리고 그 전쟁 영화 같은데 많이 나오지 맞아요. 않았습니까? 맞아요. 예. 뭐 돌아오지 않는 해병 뭐 이런 거. 네.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를 잘 살려서 무대에서 이 노래를 많이 했는데 꼭 군장, 철모, 군복, 총 다 들고 이 노래를 불러요. 그리고 항상 1절과 2절 사이에 네. 옛날 말 이제 세리후라 그러잖아요. 네. 세리. 대사. 네. 네. 독백으로 하는 대사예요. 네. 그래서 신파극에서 세리우가 보통 신파에서 보면은 혼자 긴 독백을 하는 부분이 네, 있거든요. 네. 그걸 예. 굉장히 잘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는 대본만 갖고 해서도 안 됩니다. 애들이. 그렇죠. 그걸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진짜 주연감이냐 아니냐 거기서 차이가 나는 그렇죠. 거죠. 거기서 이제 박수 한번 받고 세리오를 쫙 하고 나면 막 사람들이 박수 치고 뭐 눈물 짜고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옥이 나와서 눈 나리는 밤에서 우리가 네. 무엇을 잘못했나요? 뭐 이러면서 하면 쫙 하고 나면 막 박수 치고 이런 거 하거든요. 최민수 외할머니. 예. 네. 그쵸? 뭐 눈 나리는 밤뿐만이 아니라 이미 그거는 신파극 혹은 뭐 무슨 옛날에 그 엔카 시대의 그 일본 신파 이런 데서도 많이 나왔던 관습입니다. 이 세리후가 어느 나라 말인가요? 일본 말이죠. 일본 일본말. 일본말로 그럼 뭐 독백이란 뜻인가요? 대상가 대사? 독백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황해 아저씨가 이걸 세리후를 잘했어요. 이 노래로 38선의 봄으로. 그러니까 원래 음반에는 대사가 없어요. 네. 근데 이분이 이 황해 선생이 네. 이건 딱이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다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딱 갖춰 입고 예. 무대에서 한번 하면은 뭐 최갑석 저리 가라니까. 네. 혹시 뭐 어떤 대사를 했는지 기록이 남아 있습니까? 그러니까 할 때마다 그때 달라요. 근데 이제 제 그 방송에 나와서도 예. 이런 거 많이 하세요. 옛날 가요 무대 영상 예. 남아 있는 거 보면은 몇 개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때마다 다를 거예요. 비슷비슷하지만. 근데 여기 김성민 작사라고 되는데 김성민이라는 분이 이런
극단의 극작을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가급적으로는 중요한 인물이죠. 네, 네. 근데 이제 주로 이렇게 그 뭐 반공적인 작품이라든가 아무래도 활동한 시기가 그러니까 이런 식의 뭐 군인들 나오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썼고 군인들이나 군대하고 같이 만든 작품들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갖다 쓰기가 딱 좋은 거죠. 황해 딱 등장시켜서 어디 무슨 선모 공연 같은 거 할 때 이게 딱 하고 예. 이분의 희곡집이 지금 하나가 출판돼서 남아는 있는데 아무도 출간이 됐습니다. 있어요. 어. 네, 한 권 있습니다. 아무도 연구를 안 해요. 아 블루오션인가요 그러면? 희곡 연구자들이 도저히 끝까지 읽을 수가 없어요. 너무 유치해서. 예. 그러니까 다들 이것 좀 해라. 악극 연구자들 좀 이것 좀 해라. 예. 40년대 악극 연구자들 그러면은 읽다가 다 때려쳤다. 도저히 읽을 수가 없다. 너무 유치하고 단순해서. 그렇습니까? 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유치하고 단순한 게 그 시절에 군대에서는 먹힐 수 있는 거죠.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유치한 희곡은 다 유치진이 썼다 그랬었는데. 유치진 거 유치하지 않아요. 유치한 것도 있지만 유치하지 예. 않은데 이거는 정말 보고 있으면 이걸 내가 정말 끝까지 읽어야 되나 이거하고 논문을 쓸 수 있을까 이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황해 이분이 나와서 그 무대에서 하는 거를 그 동아방송 출신의 안평선 선생님이 구술하실 때 한번 얘기를 해줬는데 최고다. 이런 세리우는 정말 최고다. 이거 되게 엄청 잘하셨을 것 같아요. 38선의 봄 하면서 중간에 탁 한번 하면은 그 왜 어머니 뭐 이렇게 부르는 그렇죠. 거 있잖아요. 네. 어머니는 북에 있고 네. 어머니를 꼭 3번 해야 된다. 어머니 이렇게 3번을 해야 된다. 네. 뭐 그런 얘기나 황해는 무대에 세워놓고 그걸 할 때 보면 정말 이렇게 몸이 통통 튀는 긴장감이 느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 세리우 하니까 그 송혜 선생님 생전에 네. 가끔씩 전국 노래장에서 노래하시다가 이제 간주 나올 때 이제 이북 출신 뭐 그런 네, 예, 네, 네. 가족 그런- 얘기하면서 그런 게 세리우예요, 그쵸? 거의. 네, 그것도 생각이 나고 그러네요. 네. 근데 이 38선의 봄은 뭐 많이들 아시는 곡이긴 한데 사실은 멜로디만 따서 이렇게 들어보면은 네. 굉장히 뭐 북진 이런 거하고는 조금 굉장히 참 차분하고 평화롭죠. 서정적으로 잘 만든 네, 곡이거든요. 네, 맞아요. 다른 가사가 붙었어도 어쩌면 더 성공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어쨌든 뭐 38선의 봄 요 자체로도 뭐 가수 최갑석의 양대 히트곡 하면은 이 노래하고 고향에 찾아와도를 흔히 꼽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게 더 유명할걸요. 예. 아마 38손의 봄이. 근데 가사를 워낙 잘 썼어요. 이게 확실히 이제 극작가 하던 사람의 그 예. 티가 나는 건데 예컨대 희곡은 그렇게 유치하다면서요? 희곡은 유치한데 어느 대목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세리오를 잘 쓴다는 거는 그 무대에서 뭔가 어떤 구절로 사람을 확 휘어잡는 뭔가가 포인트를 잘 있다는 짚는 거잖아요. 거죠. 예. 전체 구성은 유치해도. 그러니까 뭐 이런 거요. 철조망은 녹슬고 총칼은 빛나. 뭐 이런 대목들 굉장히 빛나는 대목이고요. 이등병 목숨 바쳐 고향 찾으리. 대장도 실소. 대장도 실소 이등병 목숨 바쳐 고향 찾으리.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제 남북 통일도 그렇고 38선의 봄도 그렇고 58년 59년이잖아요. 예. 이제 휴전 후에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근데 그때 무슨 우리는 지금 쳐들어 올라가야 되고 이렇게 노래를 지었으면 진짜 감이 없었을 거예요. 감흥이. 근데 철조망은 녹슬고 여기서부터 시간이 지났다는 느낌이 딱 오잖아요. 근데 여전히 총칼은 빛나는 거죠. 예. 자신의 의지는 여전히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게 그 시기의 어떤 느낌하고 아주 딱 맞아 떨어지는 내가 도저히 잊을 수 없고 어머니를 저렇게 그리워하고 내 고향을 찾아야 되고 그래서 저 나쁜 공산당 놈들을 물리쳐야 되고 비록 철조망은 녹슬었지만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그리고 이게 휴전선의 봄이 아니잖아요. 38선의 봄이잖아요. 예. 처음에는 좀 이거 안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생각을 따지고 보면은 휴전선의 봄 했으면은 오히려 더 안 맞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요즘은 드는 게 38선과 휴전선이 일단은 사실 자체가 다르기도 하지만은 그 느낌, 정서적인 느낌이 많이 달라요. 예. 그러니까 가거라 38선, 가거라 네. 휴전선 이런 거 하여튼 좀 비교해서 보면은 여기선 역시 휴전선의 봄보다는 네. 38선의 봄이 더 어울리긴 합니다. 그리고 작가가 분명히 생각을 하고 쓴 것 같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애초에 생긴 분단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거죠. 38선은. 네. 자, 38선의 봄이 오늘 방송 끝곡이죠? 예, 마지막 네. 곡입니다. 자, 그러면 38손의 봄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도 이제 통일에 관한 노래인데
그럼 이제 북진 통일에 관한 노래는 오늘로 마무리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은 어떤 통일? 흡수 통일에 관한 노래. 어쨌든 북진 통일 아닌 거, 평화 통일이거나 뭔가 좀 다른 통일을 꿈꾸는. 네. 그리고 오늘은 주로 이제 50년대 이전 거의 다 네. 들었는데 요즘 노래도 다음 시간에는 좀 들어봅니다. 물론 근데 제 우리 기준에서 요즘 노래 이준희 선생이 얘기하는 요즘 노래는 거의 한 30년 전. 네. 최신가요? 30년 전.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방송도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 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은하기 산골짜기에 꽃이 피는 날 철저망은 녹슬고 총칼은 빛나 세월을 한탄하랴 38선의 봄 싸워서 공을 세워 대장도 실서 이등병 목숨 바쳐 고향 찾으리 산골짜기에 꽃이 피는데 서람에 젖은 마음 풀릴 길 없고 꽃 피면 더욱 슬퍼 38선의 봄 죽음에 시달리는 북녘내 고향 그 동포 웃는 얼굴 보고 싶구나